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단순한 경기의 결과나 한 번의 실수를 넘어 한 시대를 대표하던 슈퍼스타가 어떤 방식으로 흔들리고 또 어떤 구조 속에서 서서히 소모되어 가는지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때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하며 폭발적인 스피드와 양발 슈팅,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팀을 구해내던 이름, 손흥민. 그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선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었고 수많은 팬들에게는 희망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상징이 조금씩 흔들리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깊은 구조적인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펼쳐진 그 경기, 후반 85분, 단 한 장면이 모든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열린 공간, 상대 수비수와의 1대1 상황. 과거라면 누구나 골을 예상했을 그 순간.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발은 무겁게 멈춰섰고 움직임은 둔해졌으며 결국 선택한 슈팅은 힘없이 골키퍼에게 향했습니다. 그 장면이 끝난 직후 경기장을 가득 채운 수많은 관중들의 함성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경기장을 뒤덮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실수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누적된 피로와 과도한 역할 수행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경기 중 잠시 멈춘 순간 그는 무릎을 잡고 고개를 떨군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의 유니폼은 땀과 잔디로 뒤덮여 있었으며 눈빛에는 단순한 피로를 넘어선 깊은 소진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경기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본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반응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르겐 클롭입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평소의 유쾌한 모습 대신 매우 굳은 표정으로 나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를 느꼈다라고 말하며 지금의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전술에 의해 소모되는 존재라고 규정하며 현재의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지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언급하며 그는 공격수가 아니라 모든 역할을 떠안은 선수였다라고 강조했는데 이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데이터로도 명확하게 입증됩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의 히트맵은 더 이상 공격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하프라인 아래와 측면 수비 지역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는 전형적인 공격수의 패턴이 아니라 윙백이나 중앙 미드필더의 움직임과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그는 수비를 위해 내려오고 공을 탈취하고 빌드업에 참여하며 다시 전방으로 수십 미터를 전력 질주해야 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그의 체력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오기도 전에 이미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더 가디언 역시 이러한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미 지쳐있다 라고 분석하며 현재의 전술 구조가 그의 가장 큰 장점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사용 방식이며 타이밍이며 역할의 배분입니다. 폭발해야 할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을 쏟아낸 선수에게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날아오를 힘이 아니라 단지 버텨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브스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자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존재는 구단 가치 상승, 스폰서십 확대, 그리고 아시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한 번의 움직임, 한 번의 골이 수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는 이미 스포츠를 넘어선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잔니 인판티노가 이끄는 피파의 전략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그는 단순한 참가 선수가 아니라 글로벌 흥행을 좌우할 핵심 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선수에게 주어지는 역할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며
그만큼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단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손흥민은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의 개인적인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온 선수이며 그의 재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를 둘러싼 환경이며 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역할을 덜어내고 그가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골을 넣고 순간을 지배하고 경기를 결정짓는 것.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본질입니다. 지금 그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소모되고 있을 뿐이며 만약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 어떤 월드클래스 선수라도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축구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전술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한 선수의 본질적인 강점이 희생되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 질문의 중심에 서 있으며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그 모든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경기는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 선수의 반등 여부를 넘어 축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다시 날아오른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잘못된 구조를 극복한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 반대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현대 축구가 한 천재를 어떻게 소모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이며 그 선택은 감독의 전술일 수도 있고 팀의 방향성일 수도 있으며 혹은 선수 스스로의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그 어떤 월드클래스 선수도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다음 순간에서, 그리고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질 또 하나의 장면 속에서 말입니다.